바다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압도한다. 우리가 차지한 땅, 우리가 세운 탑과 성, 그리고 우리가 쌓아 올린 허영. 이 중에 바다를 당해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서문실로 바다의 영역이다. 자분자족하고 몸 낮출 줄 아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작은 거처이다.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일 수도, 삶과 죽음을 가르는 벼랑일 수도 있는 그곳. 바다에 의탁하되 함부로 넘어서지 않은 아주 오래된 발자취에서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상상한다. 한반도 서남쪽 바다, 영광과 진도 사이에 신한 다도해가 있다. (70곳) 남짓한 유인도와 930곳이 넘는 무인도로 이루어진 섬들의 바다. 너무도 멀고 깊어서 산이며 바다며 온통 시커멓게 보인다는 흑산도. 홍도는 그 흑산도에서 더 나아가 망망한 바다를 홀로 만나고 있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홍도의 여성들은 어선을 타고 연안으로 나간다. 우리가 한동안 해녀라고 불렀던 물질하는 아낙네들이다. 옛 기록에 따르면 해녀는 해안가나 포구에 살며 반농반어하는 여성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숨을 참고 바닷속에 들어가 헤쳐며 귀한 생선을 잡아 올리던 기술자들은 특별히 잡녀 혹은 잠수라고 불렀다. 그러니 지난 세기까지만 해도 9,000명을 헤아리다가 지금은 수백 명이 채 안 된다고 해서 얘기거리가 되는 이들은 해녀가 아니라 잡녀다.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에만 있는 존재다. 제주에서는 잠수 실력에 따라 이름도 나뉘었다. 수심 5m 내외 얕은 바다에서 미역이나 해초를 따는 사람은 하군. 수중 20m까지 들어가 최대 2분 동안 숨을 참으며 고급 오정과 정복을 따는 사람은 상군이다.
예나 지금이나 숨을 참는 고통의 대가는 그리 나쁘지 않다. 남들은 보지 못하는 신세계 구경에 그 옛날 양반이나 먹던 귀한 생선, 지금도 돈이 되는 값비싼 수산물을 손에 쥘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물질도 너무 오래 하면 땅 밟고 살던 몸에 잠수병을 심어 놓는다. 더 이상 물려줄 이도 없어 60 넘어서까지 물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잡녀들의 삶이 그래서 고달프다. 겨울, 생명 있는 것들은 잠잠해지고 땅이나 바다에 엎드린 사람들 역시 일손이 잦아드는 계절이다. 하지만 소리 없이 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있다. 홍어는 봄을 물고 오는 생선이다. 동지부터 잡히기 시작해서 입춘이면 최고의 맛을 낸다.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쓴 자산오보에 나오는 이야기다. 정약전은 어민들과 고깃대를 관찰한 뒤 생생하고도 섬세한 필치로 이를 그려냈다. 어류도감이자 어민 생활사다. 지금은 관찰과 기록은 흔해졌으되 그 깊이를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 그때 다 밑에 끼어가지고 이 물었잖아, 물었어. 예. 낚은 예. 이 물어서 낚시에 물려가지고 잡은 홍해였고, 지금 홍해는 이 미끼 없이 이 걸린 예. 이 낚시에 이렇게 낚시가 자주 있잖아. 이렇게 하나 걸리면은 예. 이 큰 홍해가 몇 개씩 걸린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러죠. 도망가지를 못하지. 네. 지난 20세기 서해어장은 섬마다 파시가 열릴 만큼 흥청거렸다. 화수분 같던 서해어장들은 그러나 한 100년 가기도 전에 씨가 말랐다. 조기가 그랬고 홍어가 그랬다. 홍어는 수컷보다 암컷이 상품이다. 코, 날개, 꼬리 순서로 맛을 자랑하고 애는 그 중에서도 최고봉이다. 그러나 조업이 줄면서 홍어잡이에 관한 숱한 기억도 흐릿해졌다. 이게 지금 저 34도, 35, 124도, 55 이게 그 이도경도 4표고요. 예, 아니 정확한 그 예. 부위 떨어진 이치 예, 또 그리고 이건 홍어 예. 마리수. 아, 여기 같으면 홍어가 뭐 암놈이 5마리 올라오고 순놈이 7마리. 예. 보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아주 잘 잡혔네요. 예. 예. 암놈이 15마리, 순놈이 10마리. 예. 그리고 저 수온을 체크하고요. 아, 그래요. 또 날짜, 예, 예. 음력 양력. 멸종을 막으려면 조업량을 현저히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흑산을 온통 에워쌌던 전통 홍어배들은 사라지고 배 몇 척이 남아 명맥을 유지한다. 남은 배로는 과연 한 세대나 버틸 수 있을지 참으로 서운한 일이다. 목포에서 흑산도까지는
계속 손으로 달려도 3시간이다. 배편도 많지 않으니 요즘 감각으로는 답답하기 짝이 없지만 섬에는 그래도 일주 도로가 뚫려 주민 편의를 돕는다.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흑산 앞바다에는 수백 척의 배들이 늘어서 이 배만 밟고 지나가도 이웃섬을 간다고 했다. 우리나라 3대 파시 중 하나였던 흑산도 조기파시다. 신내년 새해에 우리 선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이배에 종사하는 우리 선원분들 모두가 크고 작은 사고 없이 건강하니 올 하루를 보내고 또 주낮 낚시바다 홍어가 걸려 올라서 만선의 꿈을 이루고자 우리가 이놈의 마귀를 전부 가져가는데 어떻게 가져가나? 죽은 지킬 않고. 1960년대 최고조에 달했던 조기파시는 고깃대가 북상하면서 물거품처럼 사라졌다. 흑산의 주 오정이었던 조기 홍어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용왕의 선처를 빌던 풍어제 또한 지난 시절의 명성과 영화가 무색할인 만큼 단촐해졌다. 항구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물고기를 잡는 사람, 멀리 내다파는 사람, 이들을 위로하던 여인들까지 다양한 인간 군상으로 북적이던 시대의 표정은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흑산 앞바다에는 파도 타며 춤을 추던 고깃배 대신 양식장이 공장의 생산 라인처럼 일사불란하게 줄을 섰다. 많은 어민들이 이제 더 이상 고깃대를 쫓지 않는다. 돈 되는 어종을 골라 가둬 키우는 방식으로 돌아섰다. 세상은 이걸 산업화라며 추켜 세운다. 사람에게나 물고기에게나 목숨 담보로 파도에 맞서던 야생의 기억은 옛날 옛적의 일이 돼버렸다. 바다에는 그래도 아직 양식으로 길들여지지 않은 것들이 더 많다. 흉내낼 수 없는 종의 고유한 생존법으로 살아남은 것들. 어떤 것들은 여전히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값진 노동을 요구한다. 조간대 안반에 들러붙은 거북선이 그중 하나다. 거북의 등껍질과 발톱을 꼭 닮은 모습이라 거북선이다. 석해질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로 안반에 철썩 들러붙어 잘 떨어지지 않는다. 요령이 필요하다. 먹고 사는 생활 모든 면으로 다 오셔서 이 지방을 봤을 게 그러지 뭐 수번 능력도 모두 없지라. 그런데 이제 공기도 좋고 오염없는 물에서 자라는 홍합 이놈을 따야라 단돈 얼마나도 해갖고 용돈 하려고 지금 우리가 뭔 생활 능력이 있겠어. 그래서 이것을 따로 댕기고 이것도 날마다 따로 댕기는 게 아니라 물때가 돼야 한 대에 이제 두 번 쓰고 오는 물때에 따로 다니게. 불교에서 거북은 극락 정토로 가는 길을 인도하는 영물이다. 거북선에는 보찰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거북이 향하는 그곳, 극락세계를 이루는 말이다. 이렇듯 바다의 삶에는 한 끼 먹을 거리를 대하면서도 옷깃 추스리게 하는 상징과 비유가 숨어 있다.
자연에서 오는 무엇인들 신성하지 않은 것이 있겠는가. 두렵고도 경외로운 바다 영토 안에서 섬은 그렇게 노동하는 인간을 보듬고 살찌워 왔다. 생동하는 봄 기운은 섬을 가리지 않고 평등하다. 동해에 기장이 있다면 서해에는 만제도, 우이도, 해안 암벽마다 자연산 돌미역이 마치 나들이 나온 여인네처럼 몸을 펄럭인다. 여기에서 모든 그 하얀 그물 같은 물이 여기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에서 나는. 그래 이 양식 미역은 이것이 대부분 많이 없어요. 여기 잘리지 않아요. 기가 없고 이렇게 붙여서 오는데 자연산 돌미역은 이것이 잘면서 이렇게 많이 여러 개 딱 붙으잖아요. 이것이 생명, 미역은 이것이 많을수록 좋은 상품이고 그 영양분이 여기에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전라 지역에서는 먹을 것이 나는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갯가라고 한다. 갯가 중에서도 마을이 공동으로 작업하는 곳은 갱번이다. 만제도에서는 지금도 해산물 많이 나는 갯가를 갱번으로 정해놓고 공동 채취, 공동 분배한다. 선조들이 살아온 방식 그대로다. 갱번의 주인이자 노동자였던 잡녀들은 잠수에는 도 같았어도 돈에 욕심낼 줄 몰랐다. 이 미역이 원주자고 오무가 원주자고 일제 때 일본 때 나발주 군포가 일본으로 수출한 때께 그때 뭐래요? 군포지로 군포가 이렇게 너블너블하게 쳐서 나발추도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군포도 일본으로 수출하고 세미가 한 주먹은 돈도 한 주먹 일제 때 그렇게 해갖고 잘풀 그러고 다 전북 따서 그때 사무거리가 전이었고 여기는 노지원 배우던 여자들이 목포가 어떻게 생긴 줄을 몰랐어. 목포를 못 가지고 자녀들도 못 결투고 자녀들도 모르고 집도 못 가서 살때 돈도 이자 놓을 줄 모르고. 잡녀 중에 전복 잡녀가 상군이라면 미역 잡녀는 하군이다. 바닷속 깊이 들어가는 전복 잡녀에 비해 기술이 낮다는 뜻이다. 물이 많이 빠질 때야 바위에 걸터 앉아서 따기도 하지만 진짜 베개는 물속에 있다. 그래서 만제도의 미역 잡녀는 파도의 율동에 몸을 맡긴 채 순식간에 미역기를 오려낸다. 이 또한 전복 잡녀도 따라하지 못할 기술이다. 섬이란 본래 망망대해에 홀로 솟은 땅이다. 크든 작든 섬 하나가 한 배에 탄 운명일 수밖에 없다. 만제도는 그래서 갱번에서 난 것은 무엇이든 늙은이 젊은이 차별 없이 나눈다. 평무심은 24만 원. 아 이것을 찾고 해야 한다면 이거 한 떼였냐. 19만 원이 더 가져간다고 눈 흘기는 사람 하나 없다. 그래 물에서 안 나왔지. 물에서 아침에 물에 빠지면 그때는 물이 따뜻 때는. 노인은 이 좋은 미역이 겨우 한철이라는 게 못내 아쉽다. 자연산이라고 하면 앞뒤 보지 않고 달려드는 게 육지세태 아닌가. 귀한 상품성에 욕심까지 더해졌으면 갱번이 깨져도 벌써 수십 번을 깨졌을 테지만 만제도 갱번은 여전히 건재하다. 바다의 유용도 건재하고
품에 안긴 섬들의 평화는 말할 것도 없다. 육지와 달리 섬은 역시 인간의 손때보다 자연이 우세하다. 하물며 이름도 얻지 못한 허다한 무인도들은 더욱 그러하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하다못해 벽돌 한 장 들여놓지 않은 곳. 이런 곳은 온전히 바다새들의 천국이다. 칠발도는 목포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무인도이자 등대섬이다.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중국에서부터 남아시아, 호주 대륙을 오가는 철새들의 휴식처로는 안성맞춤이다. 서로 이웃종인 바다제비와 슴새, 그리고 칼새와 멸종유기종인 섬개개비가 이곳에서 봄, 여름을 보내는 새들이다. 특히 바다제비와 슴새는 남아있는 개체수 대부분이 한국에서 서식하고 이곳에서 새끼까지 낳아 기른다. 두 종 모두 바이틈이나 풀숲에 굴을 파고 사는데 칠발도에 무성하게 자란 밀사초가 완벽한 요새 역할을 한다. 바다제비와 슴새는 그러나 천적을 피한 대신 번식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한 해의 알을 하나밖에 못 낳는 것이다. 자연 생태계에서 번식지는 서식지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다. 번식지가 조금이라도 훼손되면 그 종에게는 멸종 시기가 앞당겨진다. 희귀 철새들의 이동 경로로 밝혀진 홍도, 흑산도 일대가 건강하게 보존돼야 하는 이유다. 요게 보통 30년을 살아요. 그러면 한 세대에서 바로 멸종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에 번식을 못하면 이건 딱 한 쌍이 알 하나거든요. 죽게 되면 말 그대로 두 마리에 알 하나면 세 마리가 죽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30년 후에는 개체수가 급감하게 되죠. 자연에서는 아무리 큰 포식자라고 할지라도 먹이가 되는 종을 절멸시키는 법은 없다. 사람이 배워야 할 자연계의 오랜 질서고 조화다. 섬마다 바다새들이 거처하는 것은 이곳에 먹이가 많다는 게 큰 이유다. 섬들 사이로 바다 지형이 복잡하고 갯벌이 많은 서해는 플랑크톤이 풍부하다. 이것 때문에 새우가 이곳에서 산란을 하고 조기, 병어, 민어가 모이고 바다새들까지 포식한다. 그리고 이 모든 먹이의 꼭대기에 있는 게 우리들, 사람이다. 봄부터 초겨울까지 바다는 이보다 더 풍요로울 수가 없다. 초봄에 새와 6월달에 육전, 가을 9, 10월에 추전, 겨울철 김장용으로 생새우를 잡고 있어요. 새우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5, 6월. 임자도 부근에서는 민어배들이 앞다퉈 모여든다. 민어잡이 배들은 전통적으로 민어가 내는 특유의 소리를 듣고 그물을 내렸다. 어군 탐지기가 발달한 지금도 어민들이 여전히 대롱에 귀를 대는 이유는 그 소리가 주는 희열 때문일 것이다.
소리가 이렇게 이제 이 오랜 경험에 의해서 이 고기가 걸리는 이 소리가 있어요. 고기 움직이는 소리. 이 평상에 있더니 이게 안 움직이다가 이 산란기철 때만 다치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내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이 잡습니다. 오래된 감이 맞았다. 민어가 왔다. 민어는 꽤 큰 생선이다. 성어는 1m 길이에 무게가 20kg까지 나간다. 크기가 육중할 뿐만 아니라 보양식으로도 이름이 높다. 민어가 일품이면 보신탕은 상품이라고 했다. 임자도 민어는 일본에까지 이름을 날렸다. 1930년대 민어파시가 열리면 일본 어선이 절반이었다. 임자 민어는 민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이쪽 지방으로 오기 때문에 일단 영양적인 측면에서 산란하기 직전에 굉장히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고 있고요. 뻘이 많은 지역이라 고기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파시는 어장에서 즉석으로 열리는 난장이었다. 일본에서부터 중국, 필리핀 어선까지 드나드는 교역의 장이었고 변방의 섬, 천대받던 유랑 어민이 단 한 번 주목받는 축제의 장이었다. 그러나 파시의 쓸쓸한 퇴장은 정해진 운명이었다. 뒤집어 보면 파시는 생선을 빨리 옮기기 위한 나름의 방책이었으니 말이다. 이제는 냉장선이 조업 현장에 나가 직접 생선을 실어오고 그날 안으로 전국 배달까지 되는 세상. 뱃사람들의 허풍선이 무용담과 돈 냄새 진동하던 부둣가는 다시 볼 수 없는 풍경이 됐다. 사람들이 섬을 찾는 이유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20세기를 풍미하던 정경은 대부분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래도 이곳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린다. 신안의 안쪽 섬들은 대개 평지가 넓다. 고기잡이보다 농사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도 많다. 그래도 섬은 섬인지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에는 갯벌이나 염정 같은 혼성의 비경이 펼쳐진다. (1953년) 증도에 들어선 태평염전은 140만 평. 광활한 땅을 소금밭으로 갖고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파노라마를 가졌다. 증도뿐 아니라 비금, 도초, 신이, 하이까지 신안에서 만들어진 소금이 전국 천일염 시장의 70%를 차지한다. 천일염은 바닷물이 뜨거운 태양을 만나고 연부들의 굵은 땀방울이 더해져 비로소 꽃을 피운다. 노고도 노고려니와 천일염은 우리 맛을 결정지은 원천 기술이다. 하지만 생산성에 매달린 오늘날의 시장은 천일염을 푸대접한다. 역사적으로 우리 소금 시장은 두 번의 전환기가 있었다. 한 번은 강제 개항과 함께 천일염 기술이 들어왔을 때, 또 한 번은 산업화 과정에서 값싼 기계 소금과 수입산 소금이 밀려 들어왔을 때이다.
요즘은 건강제일주의에 힘입어 다시 천일염을 찾는다. 인간의 역사가 반복되듯이 소금의 역사도 그러한 것인가? 바다는 세상에서 가장 큰 화수분이다. 무엇이든 좋은 것이 있으면 과욕을 부리다 못해 싹쓸이해버리는 행태에도 불구하고 바다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내어준다. 그물에 올라온 물고기는 대부분 반찬보다 횟감으로 찾는 것들이다. 민어만큼은 아니더라도 값이 꽤 나간다는 뜻이다. 선원들이 갑자기 부산해진다. 그물에 뭔가 단단한 것이, 아니 몹시 무거운 것이 걸렸다. 돛돔이다. 돛돔은 수심 300m 아래 사는 심해 어종이다. 산란기가 되면 얕은 바다로 올라와 가끔 낚시바늘에 걸리는 전설의 물고기. 우리 바다에서는 1년에 10마리도 채 잡히지 않는 매우 희귀한 물고기다. 생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그동안 목격한 기록에 의하면 몸 길이가 160cm에서 190cm가 넘는 것도 있고 몸무게가 100kg이 넘는다. 밥상에 흔히 올라오는 다랑어, 즉 참치에 필적할 만한 크기이다. 낚시꾼들 사이에서야 월척이니 횡재니에서 이름이 오르내리지만 바다를 터전으로 삼은 어민들에게는 일명 두려운 존재이기도 하다. 신안에는 1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다. 그 중에 가장 먼 곳, 우리 영토의 서남단 끝에 가고도가 있다. (639m) 높이로 솟아있는 독실산은 가고도뿐 아니라 신안을 통틀어 제일 높고 1년 내내 안개에 잠겨있는 숲은 의외로 깊다. 마치 한 번도 사람을 들이지 않았던 것처럼 원심 그대로 보존됐다. 독실산은 수풀이 울룰하고 습도가 높아서 육지는 물론 다른 섬들과도 매우 차이가 나는 외형을 보인다. 생태계 또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과는 매우 다를 테지만 열대 지역에 서식하는 상거머리가 발견됐을 뿐 아직 본격적인 연구는 시작되지 않았다. 도시에서 육지에서 멀다는 것은 그만큼 자연계의 원시성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눈에 띄는 건물 하나 없는 가고도 항구가 그 증거다. 자연 속에 맨몸으로 존재한다는 건 때론 위험한 일이기도 하다. 절의 고도 과거섬에서 태풍과 해일을 만날 때도 그런 경우다.
2012년 8월 태풍 볼라벤이 한반도를 향해 달려왔다. 가공항 100m 앞에 방파제가 있지만 파도가 이 인간의 벽을 넘는 건 순식간이다. 뭐 산같이 생기면은 그게 파도요. 아, 저거 파도가 넘어오는구나. 시큼하면은 갑자기. 그러고 이제 아니면은 이제 아, 이제 좀 괜찮하겠지 하면은 다시. 안 돼, 다시가 없어. 계속이요. 뭐 몇 분, 몇 초도 필요 없어. 그냥 계속 연거푸 큰 놈이 와보니까. 1978년 공사를 시작한 가고도 방파제는 지금까지 30년 넘게 파손과 복구가 반복된다. 마치 우리의 한계를 조롱하듯 태풍은 인간이 쌓아올린 가장 견고한 성 중의 하나인 콘크리트 방파제를 무력하게 만든다. 60톤에서 100톤까지 나가는 방파블럭은 해마다 수백 개씩 태풍의 먹이가 됐다. 저 산발을 저것이 몇 톤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산발 여기다 연져놨습니다. 실제로 연져놨습니다. 가고요, 산발이 가요, 파도가 딱 치면은 공같이 우개에서 돌고 없어지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보입니다. 2012년 올해도 어김없이 태풍이 들이닥쳤다. 아무리 첨단 기술로 태풍을 예측한다 해도 파도가 당도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힘을 짐작할 수 없다. (8월 28일) 아침 올 것이 왔다. 태풍 볼라벤이다. 볼라벤은 맹렬한 기세로 거대한 힘으로 인간의 땅을 휩쓸었다. 그 차갑고도 강렬한 폭풍 속에 목숨 부지한 것이 과연 있을까? 태풍의 방문은 길지 않았다. 그러나 태풍이 지나간 자리는 본래 형태를 알 수 없을 만큼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항구 앞을 가로막았던 방파제는 종이잔처럼 찢어졌고 선박인양기는 쥐었다 놓은 듯 휘었다. 거의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없을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반절 정도로 지금 3분의 2는 나가버리고 3분의 1 정도가 지금 남아 겨우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저거들이 예를 들어 생각했을 때 적은 소형 태풍이 와도 이제는 정말 참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마을은 저거에 무너져버리면 우리 마을은 집들 우리 여기 40천 주민이 지금 어디로 대피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도 방파제 덕분에 안쪽에 들어앉은 집들은 무사했다. 태풍과 불안, 경고는 해마다 반복된다. 하지만 부모 묻힌 고향을 떠나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어쩌고 저 육지를 집이 없는데 육지 나가서 뭔 소름을 받으려고. 그래도 여가 있으면 그래도 생선이라도 하나나 어디 내가 노르게 해주면 얻어먹죠. 너무 장자면으로 되었고 선산지키로 못 가면서 선산 베르고 가면 쟤들 것만 갖고 그래 새끼들은 나오라. 바다에서 난 것은 바다에서 자유롭다. 섬사람도 마찬가지다. 쾌속선은 먼 옛날 선조들이 꼬박 하루 목숨 걸고 다니던 백길을 겨우 몇 시간 거리로 좁혀놨다. 해무에 잠긴 열도는 여전히 신비로움을 자아내지만 가까이 다가서서 보면 섬은 점점 바다보다 육지를 닮아간다. 갯벌을 메워 농지, 양식장을 만들고
가까운 형제섬들 사이에는 공중다리가 놓였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풍경은 자연과 부조화스럽기 짝이 없지만 도로와 다리, 상업시설은 점점 늘어난다. 섬사람 내보내고 관광지화 하려는 것이다. 자연에는 원래 직선이 없다. 백사장이든 갯벌이든 혹은 바다에서 솟아오를 때의 모습 그대로의 절벽이든 자연은 어디나 부드러운 곡선이다. 그 아름다운 곡선 위에 펼쳐진 갯벌은 바다와 육지, 자연과 인간을 이어주는 진정한 다리이자 생명의 고리다. 신안 갯벌에는 물고기 몸에 눈이 개구리처럼 튀어나오고 진흙벌 위를 공중공중 뛰어다니는 녀석이 있다. 짱뚱어다. 갯벌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해서 폐호흡을 하고 사방을 경계할 수 있게 눈이 튀어나왔다. 마치 다리처럼 보이는 건 지느러미다. 천적이 나타났다. 그러나 갯벌을 까맣게 덮었던 짱뚱어는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인간은 짱뚱어의 그런 습성을 알고 영리한 도구를 쓴다. 낚시를 던지는 것이다. 미끼는 없다. 짱뚱어들 집터에 낚시를 들여놓고 기다리다가 경계를 풀고 나오는 녀석을 잽싸게 잡아챈다. 낙지는 갯벌에 구멍을 파고 산다. 움직임이 느린 대신 여관에서는 구멍에서 나오질 않는다. 낙지를 잡는 법도 다양하지만 이 어미는 낙지 한 마리 구멍에 넣고 기다린다. 낙지가 친구 낙지 물어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어미는 무안에서 왔다고 했다. 신안만큼 갯벌이 발달한 지역인데 그 바다 농토가 점점 육지로 변해간다고 한다. 이거 일로에서 먹고 살고 생겨지를 않게 그냥 그렇게 무단 데는 우리 동네 벌은 이렇게 안 깜깜해. 한만 넣으면 금방금방 들어가고 낚시도 이렇게 욕들은 안 하고 가는데 거기 막으면 이제 굶어 죽게 힘게 이제 이 고생하고 새벽 3시에 이라고 다니지 어쩔 수 없지. 갯벌도 토질에 따라 강도가 다르고 그 안에 생태가 다르다. 넓은 범위에서는 모래알 굵은 백사장부터 몸이 푹푹 빠지는 펄까지 썰물로 드러나는 땅은 모두 갯벌이다. 누구의 설계도 공사도 없이 오랜 세월 자연의 조화로 이루어진 것이다. 인간의 행위가 그 큰 질서와 조화를 깨지 않고 평화로울 때 자연은 마르지 않는 곡간이 되고 바닥 없는 화수분이 된다. 육지에서는 섬을 동경하고 섬에서는 단단한 땅을 갈망한다. 그 욕심이 도를 넘어 섬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진정 섬과 섬 사이를 메우고 육지화하는 것인가?
자연의 양식을 원 없이 퍼내 생명의 고리를 끊어버리는 것인가? 자연을 넘어서지 않아도, 욕망으로 물들이지 않아도 인간은 충분히 풍요로울 수 있다. 홀로 바다를 지키던 섬의 역사가 그것을 보여준다.